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45%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장 대비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2.1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고르게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과 또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등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요. S&P 500 주요 업종 중에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대형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표에서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와 애플 같은 경우 거의 1.5% 안팎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알파벳 2% 이상 상승을 했고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 2~3%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반면에 올해 EPS 전망치가 높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오늘 이제 미국 법원이 이제 비행기나 기차 그리고 대중교통 에서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무효로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행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5%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표에서 보면은 유가 부분 에너지 관련 부분만 좀 빨간색인데요. 오늘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종목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등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증시에 조금 상승 탄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노동부가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이제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율로 179만 3천 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2006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 착공 허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긴축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있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호조를 나타냈다는 점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하락에 따른 이런 반등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제 지표가 이제 과거에는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어떤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경제 지표가 조금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너무나도 이런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중에 여러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체로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조금 상회를 하거나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역시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5% 이상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장난감 업체인 하스브로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씩 예상치에 엇갈리거나 조금 이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혼조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48곳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79%가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이제 실적 시즌 초반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어닝 쇼크로 불리는 그런
지표는 오늘 장중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비교적 조금 견조한 흐름을 주가가 보여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 마치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EPS 같은 경우 1분기 EPS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지만 지금 1분기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넷플릭스가 시간 외 거래에서 2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제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어닝 쇼크로 시장을 크게 출렁였던 만큼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 실적이 내일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이제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JP 모건에서 영국 그 투자 노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JP 모건의 수석 주식 이코노미스트인 마르코 콜라보니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마르코 콜라보니크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요. 현재 시장의 센티멘트, 심리와 포지셔닝이 모두 둘 다 과도하게 약세에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의 심리와 포지셔닝이 너무 약세로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의 JP 모건의 뷰에 따르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단기간에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좀 대표 굉장히 유명한 애널이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강세 의견을 내면서 뭐 지난 1월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도 이 연구원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낙관론을 내놓으면서 그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보고서도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오후에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 찜찜한 상승이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오늘 주가가 물론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늘 이제 채권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2.93% 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201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bp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 통상 이제 기술주 같은데 하방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랠리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전문가 멘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주식 시장 같은 경우 방어주가 이제 이런 금리 상승기에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조금 normal occurrence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날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오늘 국채 금리 흐름 추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년물 금리가 10bp 가까이 급등을 하고 이제 10년물 bp는 그거보다는 적게 상승을 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어떤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이제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 금리차 격차가 33.3bp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충계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3.6%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이제 무려 0.8%포인트 하향시킨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전쟁 같은 이슈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가 크게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크게 하향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 마감 무렵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해서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기는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5월 FO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올릴 것이라고 이제 거의 80% 정도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통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뭐 25bp씩만을 올리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50bp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빅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러드 총재가 어제 연설에서 이제 FOMC 정례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제 75bp 인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을 해야 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3.5%까지 인상하는 것이 좋은 목표로 생각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점심 부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이 올해 최소 몇 차례 동안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연방기금금리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최종 단계에서 최고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3%까지 연방기금금리가 오르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중립 수준보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채권 시장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월가에서는 빅테크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 대체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발간한 투자자 서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아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에 상응하는 이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에 1,025달러에서 1,125달러로 이제 100달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우월적인 시장 지위는 여전히 공고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프리스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발표되는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였던 350달러를 330달러로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곳은 아마존이 있는데요. 로젠블라트 증권이 아마존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월가에서 한 5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에 대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로젠블라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 연구원들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 의견이 나온 게 조금 시장에서 좀 놀랄 만한 일인데요. 좀 가장 안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아마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와중에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나왔고요. 또 로젠블라트 증권은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역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